어느 날 문득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뜬히 돌렸다던 병뚜껑이 손 안에서 헛돌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혹은 흐릿해진 시야 때문에 휴대폰의 글씨 크기를 자꾸만 키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묘한 서글픔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도 이제 다 됐구나 라는 탄식은 단순히 몸이 약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곤 하죠. 40대를 지나 5, 60대로 접어들면 우리는 인생의 기상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호르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갱년기라는 파도를 맞이하고, 정신적으로는 자녀의 독립과 은퇴라는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결코 끝을 향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억눌렀던 사회적 가면을 벗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장년의 터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통과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찬란한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역시 50대를 전후로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망명 생활로 고국에서 쫓겨났고 사랑하는 딸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노안과 근력 저하로 고생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에 시달렸죠. 당시 위고의 나이 50세, 당시로는 이미 노년의 문턱이라 여겨졌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위고는 이 시기를 두 번째 탄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망명지에서 매일 새벽 찬물로 몸을 씻으며 육체를 깨웠고 세상의 소음에서 차단된 고독 속에서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세는 청춘의 노년기지만 50세는 노년의 청춘기다. 이제야 나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만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자식이 떠나고 지위가 박탈된 그 빈 공간을 슬픔이 아닌 인류를 향한 거대한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은 바로 이 60세 전후의 장년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위고의 삶은 장년 세대가 겪는 상실감이 사실 새로운 에너지가 분출되기 전에 진통임을 증명합니다. 자식이 떠나고 직장을 떠나는 것은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짐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위고가 고독 속에서 걸작을 남겼듯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결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병뚜껑 하나 돌리기 힘들어지고 휴대폰 글씨를 키워야만 하는 신체적 변화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끄러운 태보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부르며 육체적 쇠락이 가져다주는 영성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투쟁을 위해 근육을 키우지만 후반기에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힘을 빼야 한다. 육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영혼의 목소리에 집중하라는 몸의 정직한 명령이다. 근력이 약해진 자리에 유연함을 채우고 눈이 침침해진 자리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채우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을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노아라는 파도를 타고 우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느끼는 공허함은 부모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나를 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성 철학가이자 심리학자인 안소니 드멜로는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독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 곁에 없어도 당신이 온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떠나보낸 빈자리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신성한 여백이다. 자녀의 삶에 투영했던 자신의 욕망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텅 빈 집은 쓸쓸하고 고립된 장소가 아니라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당신만의 꿈과 사유가 머물 수 있는 영혼의 아틀리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는 축복으로 바꿀 때 장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사회적 쓸모가 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일하던 삶에서 나를 완성하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인간의 진정한 존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업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발견한다. 이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은퇴 후의 삶은 사회적 증명 없이도 오직 나 자신으로서 빛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누는 사소한 행동들이 직함보다 훨씬 더 높은 품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의 뇌는 결코 퇴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여 본질을 꿰뚫는 맥락 파악 능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양측성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젊은 뇌가 빠른 속도에 의존한다면 중장년의 뇌는 좌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통합적 사고를 통해 지혜라는 결과물을 낸다. 이는 수십 년의 경험이 뇌 회로에 깊이 각인된 결과다. 눈이 어두워져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제 사소한 활자 너머의 행간을 읽고 삶의 전체적인 문의를 파악하는 데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긴장은 벌써 늦었다는 조급함과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불안에서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관찰하며 흐름에 몸을 맡기는 이완입니다. 명상 전문가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의 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며 신체의 변화를 비판 없이 관찰하라. 저항을 멈출 때 평온이 찾아온다. 휴대폰 글씨를 키우는 자신의 손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그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준 당신의 눈과 손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 때 비로소 중년의 중후함과 장년의 여유가 당신의 표정에 깃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황금빛 오후로 접어드는 그 길목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지혜에 대해 사유해 보았습니다. 약해지는 근력과 볼록한 눈밑, 처지는 볼, 줄어들고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은 결코 당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비참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옥죄고 있던 성공과 속도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본연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탈피의 과정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망명지의 고독 속에서 불멸의 걸작을 빚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장년기 또한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새벽이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마주할 인생의 오후는 안개가 거친 뒤 명료해진 시야로 삶의 진짜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그동안 당신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지켜온 수많은 가치의 기록이며 당신의 나이는 세상을 깊이 이해하게 된 성숙의 훈장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영혼의 속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녀에게 쏟았던 정성을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쏟고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했던 열정으로 당신의 고유한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기고 아직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설렘의 불씨를 아주 작은 배움과 도전으로 지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너의 진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결코 초라한 막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노련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가장 화려한 피날레이자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는 찬란한 개막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롭고 성숙한 마음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